여러분, 부동산의 어떤 아수라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1억, 2억씩 급등하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도 대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들마다 모두가 불만입니다.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불만이에요. 그중에 최고 불만이 이 세금입니다. 세금.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재산세가. 이게 재산세가 오르는 게 결국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오르는 거거든요.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배율이라고 이게 오르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1주택자들도 0.1에서 많게는 0.3까지 올랐어요. 정부는 안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고시세를 딱 받아 보니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보면요. 지금 서울 재산세 현황 이게 전체 서울 전체가 22% 폭등했습니다. 서울 전체가. 공동주택은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단독주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안 올랐다 안 올랐다.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가 들통난 케이스. 화려한 말잔치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고시세를 받고 나서 모두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재산세가 22%는 서울 전역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요.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가 오른 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 조세 저항운동 이게 촉발이 천천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조세 저항 국민운동까지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 세금 인상과 그 위헌성까지 띠고 있는 소급 적용 이게 국민들을 자극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을지로에서요 대정부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을지로에서 이제 거리로 나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검 챌린지 이벤트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선다면 와 이거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어느 계층이 어느 정파가 이렇게 조직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 지금 조직이 구성이 되고 집단 현상까지 나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느 때든지 조세 저항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 스스로 이까지 조직을 구성하고 집단 행동까지 나서는 일은 그야말로 초유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유의 현상. 여러분 부마 사태 기억하시죠? 부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도 조세 저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거리로 나가는 수위가 굉장히 크다. 보수가 개입됐거나 뭐 좌파가 개입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거. 광장민주주의가 촛불 시위 때 완전히 활성화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것이 결국은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광장민주주의가 좀 더 확대 해석이 돼서 경제민주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거리에서 말입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고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거는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여기에 책임을 물어서 여건에 대한 심판론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레임덕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대규모 집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와중인데도 나가겠다요. 나가겠다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 내용에는요. 그래요. 6.17 부동산 대책 이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뭐 세금 폭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다가 710 부동산 대책은 어땠습니까?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이 팍팍팍팍 올라갔어요. 여기다 임대차 보호법 3법이라고 하죠. 여기다 5법까지 지금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이게 아마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얘기 나올지에 따라서. 일단은 뭐 소급 적용 규제 철회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정부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야, 이거는 과도한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라는 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든 정부를 규탄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세저항 운동,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처음에 촉발이 됐을 때 저는 이걸 그렇게 크게 안 다뤘습니다. 왜 크게 안 다뤘나 하면요. 이게 자칫 누구 말만 따라 선동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처음 다루는 거예요. 오늘 처음 다루는데 인터넷은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고요. 커뮤니티마다 지금 다 조세저항 운동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해보면요. 처음 6.17 부동산 규제 당시에 소급 적용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대출 규제하니까 중도금 대출 숙소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서 처음에 모임이 시작됐어요. 6월 17일입니다. 지금이 7월 18일이잖아요. 겨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인데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세 저항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인한 피해자들까지 다 참여하는 운동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22%가 평균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것은 30% 40% 뭐 100% 가까이 올른 곳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1주택자들도 조세 저항에 동참하면서 심지어 말입니다. 범국민 문화운동으로까지 확산될 태세입니다.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그거예요. 1주택자 정세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니었잖아요. 재산세 오르죠. 종합부동산세 오르죠. 여기다가 양도세 팔라고 했을 때도 엄청 오르죠. 이러니 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구조가. 아니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규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세대별로 어디 상관없이 피해를 준다니까요.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맞고 1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고 무주택자는 전세 가격 올라가고 이러니 뭐 다잖아. 전 국민 피해잖아요. 20대는 20대대로 이제는 집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30대는 대출이 안 나서 집을 못 산다. 40대는 왜 우리 물량 뽑아가느냐. 특별공급을 20, 30대에 해준다고 하니까 50대는
야, 나 은퇴했는데 돈 어디서 나와? 세금 어떻게 내? 60대는 지금 이 나이에 일하란 말이냐? 이 세대별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지금 동참하는 모양새요. 실검 챌린지 캠페인 보세요. 실검 챌린지 캠페인에 보면 늘 실검으로 올라오잖아요. 처음에는 조세저항 운동이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못살겠다 세금 폭탄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여러분 찾아보면 지금 실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보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수자 뭐 미래통합당에서 이거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 스스로가 조직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지금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예, 저도 이걸 보면서요 와 이거 충격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토지 공개념 더 확산시키겠다. 심지어 부동산 공유제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부동산 공유제. 아니 내가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샀는데 그래 사유재산이 내 재산이 됐는데 이거를 공공재산처럼 막 사용한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 눈 뜨고 내가 정직하게 일한 재산 빼앗아가는 꼴 못 보겠다. 생업도 미루고 지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인상이라는 건요. 저는 이제 경영학 도니까 제 경영학 박사니까 세금 인상을 경영학 박사 입장에서 보면요. 간단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이 오른다. 이건 이해해요. 예. 또 어떨 때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보다가 조금 더 많이 오른다. 이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물가는 0.4%, 0.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산세는 23%, 30%, 50% 이러니 이게 저항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와중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요. 또 세금 올리려고 해요. 김교흥 의원이요. 김교흥 의원.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 않을 경우에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실거주 않을 경우에 투기 목적으로 보아서 취득세율 10% 더 추가 과세해야 된다고 또 올렸어요. 그러니 안 그래도 입법 과잉이란 말을 듣고 있는 판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고 국민 저항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독주 정치 지금 공영 여당이라고 해서 180석 가까이 176석인가요? 이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다. 결국은요 4.15 총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5월 6월 7월 하면 3개월이에요. 3개월 만에 국민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 모양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승리에 도취해 있으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다가 결국 발목을 삘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장은 목소리가 진짜 죽어가고 있습니다.